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토요일 TV코리아 한국어 뉴스 유정임입니다. 밴쿠버 로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저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 몰기지 브로커 회사는 5년 고정금리 몰기지 이자율이 3.49%나 나왔다면서 캐나다 역사상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저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 고정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는데요. TD은행은 5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 5.29%로 지난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별 고정금리, 즉 우대금리도 3.89%로 0.1%포인트 낮춰진 셈입니다. TD은행 발표는 로얄은행과 노바스코샤은행 5년 고정금리에 맞춘 것인데요. 이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일제히 인하한 바 있습니다. RBC뱅크의 몰기지 전문가 이윤도 씨는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이 새롭게 내놓은 이자율 3.49%는 최근 몇 년 이래 가장 낮은 획기적인 이자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이 집을 사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고정금리로 묶어두기에 가장 좋은 시점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제 고정금리 3년, 4년, 5년 금리가 저희 은행을 포함해서 캐나다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쪽에 지금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 중앙금리가 3%인데 지금 5년짜리 고정금리는 한 3% 중반대를 위아래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쭉 고정금리를 해오시거나 앞으로 고정금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집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점점 평준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이제 퍼스트 홈 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집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이민 오신 분들, 아니면 심지어 뭐 유학 오셔서 뭐 비거주자로 계시지만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캐나다 부동산협회에서는 9월 기존 주택 거래량이 2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규 매물 역시 2개월 연속으로 줄었는데요. 협회는 9월 실질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8% 줄었으며 매물은 지난 4월 최대치를 기록한 후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상승세도 1.3%를 기록했습니다. BC주도 기존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6% 줄었으나 거래 가격은 4% 상승해서 중간 가격인 47만 4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금리 전망은 약세를 보이는 경제 및 일자리 전망과 연결돼 있다면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로 소비에 압박감이 있는 가운데 많은 캐나다인들은 내년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채무 상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금리에도 불가피하고 가파른 수요 증가나 가격 인상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3명이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3명은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또 10명 중 1명은 충동 구매 습관 때문에 저축을 못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3명이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얄은행 RBC의 의뢰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 저축해온 사람들도 지난 2년간은 힘들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저축 금액을 줄였으며 5명 중 1명은 저축을 중단했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못하고 있죠. 거의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못하고 있죠. 저축을 늘린 사람은 10명 중 겨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축을 이같이 중단하거나 저축한 수가 감소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저축 대신에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한국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집 사는 데보다는 내가 쓰고 좀 이렇게 여행 가고 싶은 걸 가고 하는 게 더 여기 패턴에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또한 최근에는 저축보다는 투자 가치로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 이 또한 저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저축 이유는 젊어서는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나이가 들어서는 비상금 마련 목적이 컸는데요. 주로 비상금은 주택 수리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저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나처럼 다 여행을 즐기고 누구나처럼 좋은 차를 사고 안 되죠. 그거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축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드는 보험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행사 웨스트 코스트 위먼스 쇼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에버츠포드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TV코리아가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오직 여성만을 위한 쇼 웨스트 코스트 위먼스 쇼 현장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에버츠포드 트레이덱스 센터에서 웨스트 코스트 위먼스 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여자를 위한 캐나다 서부 최대 규모의 쇼로 자리 잡은 이번 행사는 올해로 10회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된 웨스트 코스트 위먼스 쇼에서는 공영방송 CBC의 인기쇼 프로그램 진행자인 스티브와 크리스, 그리고 캐나다의 인기 연기자 등 TV 스타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욱 북돋았는데요. 올해 행사에는 450여 개의 부스가 세워져서 여성들의 관심을 끌만한 아이디어 상품과 쇼핑 정보, 그리고 여행 상품 등이 소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실내 디자인 워크숍과 패션쇼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여성만을 위한 행사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버츠포드까지 멀리 오긴 했지만 재미있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는 여성 관람객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다는 행사여서 그런지 남성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왠지 본인이 특별해지는 듯한 기분이어서 좋은 행사였다고 말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1992년 창업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스트우드 회사의 김영수 대표이사는 지난 10월부터 혈당 조절 기능이 있는 엘리오틴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트우드 컴퍼니가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치몬드에 본사를 둔 이스트우드 컴퍼니스는 김 대표이사가 공동 창업자로 1992년 창업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대표이사는 지난 10월부터 혈당 조절 기능이 있는 엘리오틴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중국 사업부문 자사 EBMR 차이나를 설립했으며 내년 중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는 96년부터 엘리오틴을 각국에 판매해온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에서 최근 당뇨병 문제가 대두됐다며 부작용이 없이 혈당 조절을 돕는 약으로 중국 내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인수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전 지구상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당뇨 제품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부작용이 없이 장기적으로 당뇨병 환자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학교에 있는 그 회사하고 또 몇몇 인터넷 마케팅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주식을 팔고 상장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합니다. 중국 진출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중국 내 핵심 파트너인 칭화대학과 공동 연구 및 시장 조사를 벌여왔고 해당 대학교 산하 기업인 베어 징즈관과 상호 교차 지분 보유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3년간 시험적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해 일종의 투자 클럽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프로젝트와 투자 상담이 성사된 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교민 소식입니다. 밴쿠버 한인 사진 동호회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제12회 정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느낌이 다른 사진 작품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밴쿠버 한인사진 동호회가 지난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제12회 정기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카메라에 앵글을 담아 전시회를 가졌는데요. 1993년 처음 설립된 동호회 회원들은 지금의 중견 작가라 불릴 만큼 수준 높은 작품 사진을 찍는 아마추어 프로급에서부터 뒤늦게 사진에 입문한 초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모두가 같다고 합니다.
주로 뭐 저희들은 그 프로는 아니고 다 생업에 종사하는 이제 뭐 가장들이나 또는 주부들이나 또는 일하고 있는 주부들이나 다 그런 아주 초보에서부터 뭐 중견까지 아마추어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사진이 많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사진 품질도 좋고 그래서 어느 분이 한두 분이 더 좋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는 아주 만족하고 흡족합니다. 이번 전시회의 임재강 회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진 한 장을 찍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면서 매일 반복되며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지만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며 이번 사진 작품 전시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면은 누구든지 환영을 하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사진을 배우셔서 그 삶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단신 뉴스입니다. 버나비 메트로타운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지난 16일 총격전이 벌어져 아시아계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50분경 메트로타운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MW 차량에서 숨진 32세 인도계 남성을 발견했으며 즉시 사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일카르 강력 경찰반 경장은 손님이 많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이 발생한 것을 미뤄 보복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며 비디오 판독과 피해자 부검 결과가 사건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무슬림계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실시된 캘거리 시장 선거에서 무슬림계 나히드 낸시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경쟁 후보 2명을 제치며 당선돼 이변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낸시 시장 당선자는 선거 자금이 부족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로 꼽히는 캘거리에서 연방 보수당이 지원한 후보를 제압하며 불가능의 성취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강화된 밴쿠버시 음주운전 제재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3주 동안 무려 1,400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C 내무부는 이달 10일까지 단속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이 1,400건, 과속이 43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주간 단신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TV코리아 한국어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